제2금융권의 그 서민 급전 대출이 늘었답니다. 1조 5천억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1금융권의 대출이 틀어막히니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이제 발생한 거죠. 결국 정부도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겁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틀어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들 사채시장까지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대출을 권유하고 권장하고 대출로 살아오던 인생들이 이제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하고 대출을 더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빚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빚으로 굴러온 이 경제나 아니면 가계 상황들이 안 바뀌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은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만 더 이제 악화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더 만만하지 않구나, 더 어렵구나, 더 빡빡하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네 삶이 좀 잘 지켜져야 될 텐데 지켜지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요즘입니다.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이제 카드사 카드론 대출, 그리고 캐피탈 이런 쪽의 대출이고, 또한 이제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나는 거는 저기 주변에 낙엽 이렇게 치우시느라고 이 기계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소리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아마 더 빡빡해질 것 같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2025년이 되어도 2025년에 상반기 정도는 대출이 또 열리겠지만 그 이후에 또 대출이 또 틀어막힐 수 있다라는 것, 대출 총량제가 실행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우리네 삶이 이렇게 계속 대출이 중단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겠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현실이 이때까지는 이제 빚으로 이제 대출이 이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나오던 시대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 시대다라고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네 삶이 이제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이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출이 이제 중단이 되어서 대출을 내려고 허덕이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미 대출한 사람들은 그러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대출한 사람들도 대출 총량제 DSR 이 수준에 감안해가지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은 이제 일부 상환하라고 이제 요구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무리하게 대출을 낸 사람들이 되게 이제 힘겨워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대출을 좀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힘겹게 사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고 감당 못할 이제 일들을 벌였던 것,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신의 무덤을 판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상 빚이 옛날만큼 나오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통장의 잔고에 넉넉하게 여유있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땀을 흘리고 이래서 돈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뻔하고 당연하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뻔하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뻔하고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할 수 있는 건 또 천지 차이입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군더더기가 아닌 핵심만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과시하고 드러내고 함부로
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자랑질하고 하는 게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는 각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전히 철없이 빚내서 레버리지용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더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허무맹랑한 생각 때문에 삶이 많이 망가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절대로 수월하지 않습니다. 쉽고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안일한 생각 때문에 많이 망가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2021년 7월 이후 이 제2금융권들의 대출이 급전 대출이 가장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궁지로 몰렸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급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순식간에 와르르 이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전이라고 하면 뭡니까? 급하게 필요한 돈이죠.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건 돈이 없어서 허덕인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삶에 뭐 어떤 여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질지는 천천히 예측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더 어려운, 더 힘든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걸 우습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한 이들이 세상에게 이제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려하고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전 대출이 늘었다. 카드론이고 캐피탈이고 이 예금 담보 대출이 왕창 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갑작스레 돈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못 구해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앞으로 이제 가상금리가 더 이제 부과가 되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은 더 아마 늘어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철없이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아주 우아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지내다가는 큰일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쉽고 만만하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비 대응이 좀 더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가 계속 보이는 걸 봐서는 지금이 꽤나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